추워진 날씨에 연말, 월드컵까지 어딘지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계시장이라고 다를 건 없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12월 첫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예거는 예술품에 가까운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랑데부 소나티나라고 하는 여성용 시계인데요. 평화로운 자연이라는 컨셉으로 어딘지 동양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계 3점이 그것입니다. 각각 10개의 한정판으로 공개된 이 시계는 시계마다 잉어, 물총새, 학을 메인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계는 물론이거니와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까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여성 시계로는 비교적 큰 사이즈인 38mm 케이스 사이즈에 약 160개의 다이아몬드 사용, 또 지정된 시간이 되면 내부에 숨겨진 공을 사용한 알람 기능, 또 예거의 자랑이기도 한 다이얼 표현 등 특징이 무척이나 많은 시계입니다. 가격은 딱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됐다 한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가격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제니스도 한정판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대피 익스트림 E 에디션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우루과이의 전기차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이런 배경이 없더라도 디자인만으로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느껴지는 멋진 외관의 시계고 스펙과 기능 역시 흠잡을 데 없이 멋진 시계입니다. 탄소 섬유로 제작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군데군데 티타늄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고 45mm의 비교적 큰 사이즈입니다. 제니스 홈페이지나 해외 매체에서 이 시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성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제 눈엔 가독성이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약 4,100만원 20개 한정판으로 나온 이 모델은 컨셉에 따라서 4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미 품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일반판도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브라이틀링은 탑타임 데우스 크로노그래프라는 2000개 한정판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도 데우스와 콜라보한 근사한 시계를 공개해서 완판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색조합이 약간 다른 신모델이 공개된 겁니다. 데우스는 호주의 모터사이클, 서핑 등의 커스텀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케이스백에는 모터사이클이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1mm 케이스 사이즈의 브라이틀링 칼리버 23을 사용하고 약 76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탑타임 시리즈 중에서도 조금은 호불호가 있을 색상이라서 판매량이 궁금해지는 모델입니다. 글라이싱 코리아는 신제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 컴백 클래식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홈페이지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지만 글로벌 홈페이지에 가면 가격까지 명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43mm 케이스 사이즈의 GL224 원트 4가지 색상 선택 옵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1350 스위스 프랑이고요. 글라이시는 에어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들이 빛을 못 보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다른 모델들도 매력을 늘려서 중저가 시계 시장의 한자리를 크게 잘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그오이어는 신제품 공개와 함께 홈페이지에 약간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제품은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너무 넓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 눈에 확 들어온 모델은 없어서 그냥 홈페이지 화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홈페이지도 개편이라고는 했지만 거창하게 변한 건 아니고 메인 화면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도입니다. 캐릭터를 사용해서 태그오이어 시계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태그오이어의 상징이기도 한 레이싱, 스피드, 크로노그래프 등을 테마로 아기자기하면서도 확실하게 태그오이어만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캐릭터들을 사용해서 시계 거치대 같은 상품으로 만들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틱은 신제품 선주문을 받는 중입니다. 새 모델은 트라이컴팩스라 불리는 모델이고 팬더와 리버스 팬더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레이싱 워치의 숙명일 수도 있지만 데이토나가 떠오르는 디자인에 발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심플함과 빈티지함이 큰 호평을 듣고 있고 시계 자체의 완성도도 높다는 평이 있습니다. 약 39mm 케이스 사이즈의 셀리타 510M 무브원트를 사용했고 50m 방수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색깔별로 각각 200개 한정판이며 구매 순서에 맞춰서 케이스백에 크게 각인을 해준다고도 하네요. 문제라면 가격일 텐데 약 1650유로로 공개가 됐습니다. 발틱이 디자인 잘하고 높은 완성도의 시계를 만드는 건 부정할 수가 없지만 가격이 높은 건 역시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무조건 저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계의 완성도는 가격에 비례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뜻 구매가 쉽지만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자,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 해보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롤렉스의 중고시장 진출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롤렉스가 중고거래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롤렉스가 보증한 제품을 판매하고 또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 롤렉스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2월 초부터 6개국을 통해서 중고 판매를 시작하고 내년 봄부터는 그 범위가 확장될 거라고도 합니다.
사실 제도 자체는 특별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동차 브랜드가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처럼 시장 반응이 조금 더 궁금했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섞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가품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적정 리셀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빈티지 시계의 값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걱정, 또 중고 시계라도 살 수나 있냐는 의견, 또 중고샵도 오픈런 해야 되냐는 의견, 이는 결국 롤렉스 입속 채우기라는 의견까지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 시장 후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속닥이긴 이르지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시계가 거래될지, 또 구매 자체는 자유로울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이 시계 시장에서 처음 있던 사례도 아닌데 이렇게 꽤 큰 반응이 보이는 걸 보면 롤렉스는 롤렉스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까르띠에가 12월 1일부로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포함해서 거의 전 품목 9에서 10%가량 인상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가격 인상은 요즘 너무 잦은 편이라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통해서 좋지 못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까르띠에가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가 몰렸을 텐데 까르띠에가 이 기간 안팎에 아직 수령하지 못한 구매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취소시킨 다음에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공동행동을 나서기로 했고 까르띠에 측은 가격 조정 관련 홈페이지 개편 중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태라고 해명하면서 또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게 매장에서 구매를 예약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의 수령 관련 안내가 있었을 거고 또 이렇게까지 속보이는 전략을 사용했을까 싶지만 일단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까르띠에를 포함해서 다른 브랜드들에게 이런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라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시계 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오리스는 귀여운 기획을 진행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건 12월 4일까지였기 때문이고요. 오리스의 시계를 구입하면 크리스마스 한정 오리스 베어 머그컵을 선물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버려서 의미가 없겠지만 오리스의 마스코트가 이 곰 캐릭터라는 점이나 시계외 제품을 전혀 팔지 않는 오리스이기 때문에 굿즈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좋은 선택일 수 있었겠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면 남은 재고를 연결시켜 주려나요? 스코버 안데르센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스페셜 크리스마스 패키지라는 이름의 이벤트고요. 시계를 구매하면 여행용 파우치와 추가 스트랩을 증정합니다. 시계를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해당이 되는 이벤트고 증정을 받기 위한 방법도 따로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계 증정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키즈 컬렉션 판단고를 증정합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면 스코버 안데르센 SNS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고 판단코 포스팅에 원하는 모델명을 답글로 적으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하는 이벤트입니다. 판단코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시계이니만큼 자녀분들을 위한 이벤트 참여는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임스 홀튼의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추측한 할인은 아니었고 시계와 스트랩을 선물하는 이벤트인데요. 제임스 홀튼 제품과 관련된 포스팅을 SNS 구분 없이 업로드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3분에게는 시계를, 5분에게는 스트랩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당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도 있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대신 증정할 시계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더욱 매력적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 제임스 홀튼 SNS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는 안 되겠죠?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월드컵 안 시계 관련 이야기들을 종합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호날두의 시계의 이야기를 해봤었죠. 이번 주에는 카타르의 시계와 벤투 감독의 시계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이 스포츠 대회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1분 1초의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계 자체가 조명받을 일이 좀 적어서 추가 시간을 공지할 때나 시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블로의 시계로 디자인된 판넬을 사용합니다. 이는 위블로의 시계들이 카타르 월드컵 공식 시계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블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제작했고 심판들이 이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브랜드에서 제작된 스마트워치를 차는 건 어딘지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합니다. 벤투 감독의 시계도 소소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에서 볼 때는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공식 석상 등에서는 롤렉스나 오데마 피게 같은 럭셔리 워치를 차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실용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왼손잡이일 가능성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조디악, 타임엑스, 베렌로스, 시놀라 등 메이저 브랜드, 마이크로 브랜드 구분 없이 신제품이 쏟아지는 중인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한 방 있는 시계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 요즘입니다. 소비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멋진 시계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